프라임 코스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라임 코스트는 식자재 비용에 인건비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용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임 코스트를 총 매출의 60% 미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이 60%는 넘어가지 않을지 상담할 때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을 한다면 원가율에 대한 계산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자영업이 실패하는 4가지 이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80%가 5년 이내에 실패한다는 미친 통계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러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내 사업을 실패하게 만드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7월에 맥형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한 수강생과 나눴던 대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도 오래 했고 지금 강의나 컨설팅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여러 케이스를 보셨을 것 같다. 수많은 매장을 살펴봤을 텐데 잘 안 되는 매장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억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은 없는데 대체 망하는 매장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정리해보니 4가지 본질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메뉴와 상권의 결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메뉴와 상권의 결이란 기본적으로 메뉴가 해당 상권에 얼마나 적합하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게의 메뉴가 상권과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상권에서 매출이 높게 나오는 매장은 어디인가? 이곳의 메뉴 가격대는 어떠한가? 그 매장은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을까?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메뉴, 공간, 브랜드 기획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요. 상권을 새롭게 개척하려 하지 말고 그 상권의 현재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이 실패하는 2번째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고객이 찾아오는 매장인지 타겟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본 운영이 잘 되는 매장의 대부분은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매장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고객에게 완벽한 매장이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영업은 명확한 브랜딩과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특정 고객층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는 결과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는 한 대표님은 피부와 관련된 올케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오직 여드름 케어에만 집중합니다. 저와 만나 인터뷰를 했을 때 해주신 말씀이 피부 관리도 영역이 정말 넓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든 케어를 하려고 했으면 고객들이 이 정도의 반응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여드름에 집중을 하니 마케팅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USP가 생겼고 덕분에 생각보다 먼 지역에서도 이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F&B 매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매장들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고객의 기대에 맞춰서 매장을 운영합니다. 자영업이 실패하는 3번째 이유는 프라임 코스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라임 코스트는 식자재 비용에 인건비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용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업종에 따라서는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F&B 매장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임 코스트를 총 매출의 60% 미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임대료,
공과금, 세금, 잡비 이런 비용들을 빼기 전에 매출의 40% 수준의 이익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이 60%는 넘어가지 않을지 상담할 때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을 한다면 원가율에 대한 계산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메뉴 가격을 식자재비의 3배로 세팅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 외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월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이나 식자재가 상승되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할 뿐 수익 구조를 제대로 추적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는 돈이 없는 그런 기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골 고객과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자영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들과 친해지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고 식당에 있을 때 충분히 대접받는다고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친밀한 유대감을 심리학 용어로는 라포라고 합니다. 고객과의 이 라포 형성은 첫 시작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형성된 라포는 강력한 신뢰를 만들게 되고 이 라포가 또 다른 고객에게 입소문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마케팅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마케팅이라고 해서 항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특별한 경험, 좋은 경험을 한 고객은 입소문으로 그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는데요. 결국 한 명과의 라포 형성이 10명, 100명의 고객을 더 끌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도미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1.5배씩 점점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고객이 내 매장에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포가 형성된 고객은 계속해서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올 수 있게 내 매장에 가장 신뢰 있는 홍보 대사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최근 자영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마케팅은 이미 필수가 된 지 오래죠. F&B 업종만 유독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네이버에 한의원 치과를 검색해보세요. 정말 만만치 않은 경쟁 강도를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모든 대표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기 위한 자본적인 투자가 어렵다면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매장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 경험으로 미뤄볼 때 고객과의 라포 형성만으로도 매출 20%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작은 변화로도 만들 수 있는 미래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자영업에 실패하는 본질적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10년 이상 상권 분석을 해오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자영업자, 상가 투자자들이 하나의 공략집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